연말 인사 시즌을 앞두고 이 금융권 CEO들의 거취에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놓은 두 개의 수가 이 금융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에 이은 이 관치금융 논란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증권사 CEO들까지 신경을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융가 인사이드 권세욱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네. 먼저 손태승 회장 제재부터 좀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우리은행이 라인펀드를 팔 때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도 불안전 판매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예. 라인펀드는 환매 연기로 1조 6천억 원대의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 우리은행의 판매 규모가 은행권에서 가장 컸습니다. 네, 이번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이 손태승 회장의 3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임기를 마치는 손 회장은 이미 중징계를 받은 만큼 산연임이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뒤에 도전할 수는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모펀드 판매 관련된 문제가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에만 있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증권사들도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네. 증권사들 제재는 어떤 CEO들이 받았습니까? 네, 라인펀드 판매 관련해서는 KB증권 박정림 사장과 대신증권 오너가 3세인 양홍석 부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판매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게도 같은 통보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예.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 그리고 정 사장 임기는 내후년 3월까지인데요.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는 중징계가 돼서 금융사 취업이 3에서 5년 동안 제한이 되는 만큼 긴장감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권 기자, 이들 CEO들에 대한 제재가 지금 최종 확정된 겁니까?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태승 회장에 대한 불안전 판매 책임과 달리 증권사 CEO들의 제재 근거였던 내부 통제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예. 금융위는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에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8천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DLF 펀드 사태로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징계를 받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법원 판결은 현재 엇갈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금 한숨을 돌리고 있을 증권사 CEO들도 요즘 예의주시할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관치금융 논란이 최근 금융권에 불거져서인데요. 예. 손태승 회장 중징계 후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불이 지펴졌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에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회동한 후에 외압이라든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들어보시죠. 통제의 기준을 잘 마련하고 이를 잘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지휘봉을 잡고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분이 운영한다는 그런 경우를 상정해 볼 때 당연히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감독 권한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는 25일로 앞둔 우리금융 이사회를 앞두고 손태승 회장의 거취에 대한 고민도 그만큼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모펀드 제재에서 자유롭지 않은 증권사 CEO들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난해 연임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올해는 마냥 안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